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요즘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도 천막당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국민보고대회를 하고 이어서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원내 127석을 가진 제1야당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풀리지 않는 전국과 거리로 나선 민주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하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호영 기자, 요즘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주로 서울광장에 나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천막당선은 어디 있습니까? 그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이죠. 지하철역으로 하면 지하철 서울시청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천막이 보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운데 그 안에 냉방 시설은 돼 있습니까? 아, 정말 찌는 듯한 더위인데요. 그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선풍기 한두 대 돌아가는데요. 뜨거운 바람이 그대로 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땀들 꽤 많이 흘리겠군요. 네. 그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네. 민주당 천막당사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나가는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긴 한데요. 출퇴근 인원이 많은 곳은 또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선전 활동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그때는 네. 그 자리에서 하지는 않고 그 근처에 있는 명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광화문까지 진출을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127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거리로 나섰다.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거리로 나간 이유가 뭘까요?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가장 우선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파행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네네네. 네.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 관련된 파행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흔히 원판 동고라고 하는데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예, 판. 네. 그리고 동행명령, 동행명령, 예, 그리고 고발입니다. 고발. 예, 이것을 미리 약속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거부를 했거든요. 네. 예, 거기서부터 여야의 대치가 시작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파행으로 이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천막을 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요. 네. 민주당이 지금 원내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던데, 네. 민주당이 국회를 포기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원내의 병행투쟁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실제로 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조사는 본인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예산 결산 관련된 예산특위, 예결특위의 구성을 마쳤고요. 그리고 9월 국회에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 본회의장에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가장 궁금한 게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 예. 이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핵심적인 그 증인 채택과 관련된 문제를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그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국정원 직원까지 29명의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요.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14일, 19일, 21일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오늘 상황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이 14일에 잡혔어요. 그래서 21일 날 출석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그럼 14일에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14일에 김용판 전 청장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원세훈 전 원장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가 좀 제대로 안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쳤는데요. 어쨌든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건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끝내게 될까요? 시작은 그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 채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원외로 나오면서 요구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국정원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 규명, 네. 흔히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고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달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상 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 여기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포함합니다. 네. 그것과 이 사태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이 사과해라. 예. 네. 그리고 이것과 포함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포함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라라는 것까지 달성이 돼야 아마도 천막을 걷고 원내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야 대화가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영수회담이라든가 오자회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네. 민주당이 지금 다시 여의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와대는 여야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이른바 오자회담을 네. 제안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하고 김한길 대표가 단판을 하자 이렇게 영수회담을 역제의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지금 그 절충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실 민주당 분위기로는 원래 영수회담을 민주당에서 제안한 뒤에 황운하 대표가 3자회담을 제안했을 당시만 해도 3자회담은 가능한 것으로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5자회담으로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오자회담으로 바꿨죠. 청와대에서 5자회담을 제안한 뒤에는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5자가 모였을 때 일단 의제가 원내까지 포함이 된다면 지금 현재의 문제인 국정원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5자가 만나서 과연 얼마만큼 얼마만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호영 기자 보시기에는 이번 주 안에 여야 회담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섣부르게 짐작하기는 좀 힘들고요.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전에 물밑교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와의.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4일 촛불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17일 촛불 집회가 있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17일 촛불 집회까지는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번 주말까지는 이번 주말까지 그대로 가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화 자체보다도 대화의 내용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을 텐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날치게 해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김한길 현 민주당 대표인데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야당의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반대로 야당의 요구를 좀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여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여의도 정쟁과 청와대와는 무관하다. 나는 대통령이다. 예. 네. 그런 선긋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금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 정권 창출에 있어서의 정통성에 혹시나 누가 가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여야 정쟁하고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하호영 기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과는 무관하게 지금 현재 국면에 있어서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요. 천막 현장에 나가 보면 물밑으로의 교섭은 사실 야당 쪽에서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청와대에는 현재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예. 네, 그런 얘기군요. 예.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뭐랄까요, 낌새랄까요? 그런 신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원하고 있는 것, 진상 규명부터 시작해서 남재준 원장의 해임이라든가 국정원 개혁까지 어떤 일련 로드맵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대통령밖에 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국정원 댓글 사건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6월 21일에 시작이 됐고요. 주말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 시국선언, 또 대학 교수들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언론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촛불 집회, 그리고 지금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를 하호영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각 대학 총학생회, 그리고 각 대학 교수협의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노조 등 벌써 170여 건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뭘까요?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그 현재 대선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사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라는 이런 그 화두 자체가요, 이전에 2008년에 쇠고기 수입 때처럼 현실의 문제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를 한 국가정보원의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나의 문제다라고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촛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촛불 집회 참석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셨죠? 예, 나가본 바로는요. 네. 진보정당의 구성원이나 시민단체의 구성원도 있고요, 장애인 단체도 있고요, 뭐 등등,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지난 2008년의 촛불 집회처럼 점점 더 참가하는 인원이라든가 계층, 그리고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석 인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난 네네. 주말에는 얼마나 숫자가 모였습니까? 사실 경찰 추산하고 주최 추산하고는 항상 항상 좀 차이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나죠. 예. 네. 일단 경찰 추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15,000명 정도가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주최 추산으로는 5만에서 6만 정도 모였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서울시만 모인 것은 아니고요. 부산, 대구 등 큰 광역도시에서도 열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만에 가까운 숫자가 모였다라고 주최 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월 첫 집회가 100여 명이라고 한 것을 보자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추세는 견고하다고 해야 할까요? 견조하다고 해야 할까요? 완만하지만 아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촛불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그런 것인데요. 자, 현장에 가보니까 하호영 기자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대선 불복을 전면적으로 내거는,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와 있는 연사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연단 아래에 있는 분들 중에는요, 민주당이 보다 분명하게 반대를 해야 하고, 이번 국면을 대선 불복의 국면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었고요. 찾아볼 수 있었고요. 공통된 의견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의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정원 전면 개혁, 이것이 공통된 화두입니다. 대선 불복은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촛불 집회가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것인지, 또 이 집회는 언제까지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하호영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는데요. 8.15를 보통 대통령에게는 담화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하던데요. 8월 15일 날의 담화라든가 8월 26일이 또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그래서 네. 그날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사실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청와대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8월 14일 촛불 집회가 10만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8월 17일 날 또한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국회의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8월 중순은 좀 이어가지 않을까, 말까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 촛불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데 네. 좀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직접 당사자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원 개혁 요구를 자꾸 대선 불복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호도하는 술책입니다. 국민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외면할수록 촛불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 여의도 정치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왕은 아닌 것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협조 없이 원활한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과 또 국민과 싸우려 들지 말고 양보하고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정 수행 지도만 믿고 독주를 하면 언제든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를 지낸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정치의 이런 근본 원리를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주간 이슈 전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하호영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환영이었습니다.